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이게 제가 와 가지고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 주신 거를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늘 주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제가 지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에 뭔가 여러분들께 뭐랄까요? '아 저 인간 오늘 지각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같은 약간의 그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증? 예, 약간의 그 호기심?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그것도 나름 즐거움이죠. 예, 즐거움이죠. 이제는 더운 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러다가 또 잠깐 또 가을이 오기 전에 또 불볕더위가 스쳐 지나가긴 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찜통 같았던 더운 그 여름 날씨가 지나고 인젠 슬슬 겨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머리카락 하나가 빠져 가지고는 계속 뭔가를 힘들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제가 월요일 날 아침 시간에 만나 뵙고 있는데 이게 월요일 날 아침이 가장 기억이 잘 되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주중에는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사실 그건 기억에 그렇게 남을 만한 콘텐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일이든 뭐 이벤트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 거든 아니면 갑자기 떨어지는 어떤 거든 뭐 그런 상황들이 기억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건데 월요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한 주의 어떤 시작의 기억을 만드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요번에 연휴였잖아요. 연휴였고 목요일 날도 원래는 이제 휴일이 아니죠. 일하는 날인데 어 간호사들이 저한테 와서는 "아 원장님 저희 그냥 휴가 쓰고 병원 쉬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러면 뭐 깔끔하게 쉬자." 해서 저는 이제 목요일 날부터 쉬었고 보통 제가 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뭐 강연이 있든 외부 활동이 있는데 마침 그 주는 목요일 날 시간이 좀 비어서 가족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뭐 마침 아이도 방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광복절 그리고 토요일 날이랑 어제 일요일 이렇게 4 일을 쉬었지만 저는 어제 또 이혼숙녀 캠프가 있어 가지고요. 그거 촬영을 갔다 오느라 막상 생각해 보니까 일은 어제부터 시작했네요. 어제 이혼숙녀 캠프 촬영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히 이혼숙녀 캠프는 잘리지 않고 제가 계속 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아마 제가 나갔죠? 항상 하고 나면은 약간의 아쉬움 또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또 방송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걱정 혹은 어 또 뭐 즐거움 또 사랑방 같은 따뜻함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 한번 그래도 나눠 보겠습니다. 몬순 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해 주시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하트, 하트 해 주셨고요. 오영돈 님께서도 저랑 김싱아 PD님, 김준원 감독님께 인사 전해 주셨습니다. 윤희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친구가 소문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오늘 주제죠. 예. 오늘 주제. 소문 혹은 비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될지 예. 물론 이것도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WTI7 님께서도 "한 주의 시작은 맑은 눈의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예. 어 HKJ3876 님께서는 "오늘도 정시 시작은 아닌 거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댓글을. 맨 처음에는 "오늘도 정시 씨까지 적으셨다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하시네." 해서 "예 아닌 거죠?" 했는데 예 뭐 이 정도는 정시 시작이죠. 제가 아마 오늘 10시 3 분쯤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세팅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쪼끔 딜레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네. 어. 그리고 HKJ3876 님께서 "아직 더워요. 빨리 가을 왔으면." 예 요즘 주제 선정을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스토킹이어 가지고 살짝 무거워서요. 예 오늘은 좀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다 고민할 만한 내용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사실 오늘 주제를 정한 데는 항상 그런 것까지잖아요. 제가 그 한 주 동안에 예 이제 보통 이 비욘디에서 저한테 목요일 날쯤 연락을 주시거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전쯤 연락을 주셔서 원장님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세상 읽기 시간 주제 뭘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니까 그 한 주 동안의 생활을 저 스스로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한 주 동안에 무슨 고민을 했나,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는 잡생각 한번 가져와야 되겠네요. 주말 동안에는 제가 잡생각에 너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신경 쓰는 게 있었던 거죠. 뭐냐면 이 대부분 제 얘기예요. 제 다 다 대부분 저의 고민에서 오늘의 주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저도 여러분들을 하고도 같이 고민을 나눠 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광민의 고민 상담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시기, 질투, 비난,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예 조언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전히 이제 제가 신경이 쓰이는 게 이제 방송을 나가거나 이제 유튜브도 이제 비욘디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혹시라도 뭐 부족한 부분이나 예 제가 이렇게 좀 고쳐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나 혹은 때로는 뭐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것들에서 힘을 얻기도 하니까 이제 댓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안 보려고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여요. 그럼 나도 모르게 보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댓글들 달아 주셨을 때 이렇게 좀 힘도 없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도 시간 들여서 한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아무래도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있죠. 댓글도 있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악성 댓글은 인제는 좀 무시를 하게 돼요. 예. 뭐 저 사람은 마음에 뭐가 많이 삐뚤어져 계신가 보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좀 신경 쓰였던 그 댓글 중에 하나는 "저 사람 저 의사라는 사람이 너무 게이 같네." 약간 이렇게 그래서 '게이?' 근데 물론 이렇게 제가 뭐랄까요? 제스처가 좀 말할 때 많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약간은 아니죠. 많이 하이톤이잖아요. 하이톤이고 이렇게 약간 깔깔깔깔 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게이 오해를 가끔씩 받습니다. 근데 증명하라면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욘디가 노란 딱지를 맞겠지만 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듯이 재미난 이야기를 드린다면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데니구라고 있잖아요. 예. 그 친구랑 이제 저랑 친해서 가끔 이제 저도 알고 데니도 아는 분의 결혼식에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시간이 되면 제가 아내를 같이 가거나 할 텐데 뭐 아내도 잘 모르는 분이고 하면은 데니도 이제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막 이럴 때는 저랑 둘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정장 입은 두 남자가 맨날 같이 붙어 다니면서 결혼식장에 있으면 이건 제가 봐도 약간 이거 게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데니도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제스처나 이렇게 미국식 제스처가 약간 게이 같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그런 댓글 뭐 있으면은 순간 이렇게 '어유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 주신 하신다고?' 약간 거기에 쪼끔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경이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무슨 막 다른 데 가서도 "야 댓글에 나보고 게이래." 막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막 농담 삼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받은 건 이건 거죠. 저 원장님 예전에 게임하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범죄자라는 이야기했다는 사람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비욘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좀 됐어요. 한 2 년인가? 2 년 2 년이네요. 2 년인가? 그렇네요. 작년이겠네요. 작년 한 여름? 그러니까 1 년쯤 됐겠네요. 나 1 년밖에 안 됐구나 이게. 예. 1 년쯤 전에 제가 이제 스모킹 건이라는 KBS 방송에서 말도 못하는 게임 중독자 이야기를 하나 했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밤새도록 이제 소아과 전공인데, 소아과 레지던트 4년 차인데 전문의 시험 1 차를 마치고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1차 시험을 망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거죠. 예. 새벽까지 게임만 하니까 그때 이제 만삭의 아내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시험 망치고 와 가지고 남편이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만삭의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좀 했어요. 예. 뭐 "게임 좀 그만해."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거기서 이 소아과 의사가 뭐 본인의 잘못한 거나 이런 건 신경 안 하고 잔소리한다고 그 만삭의 아내를 죽여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그 만삭의 아내를 그 화장실에다가 화장실 욕조 이렇게 뭐랄까 목이 꺾이게끔 해 가지고는 마치 실수로 넘어진 것처럼 자세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아침에 유유히 도서관에 공부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와서는 그제서야 마치 발견한 것처럼 가족들한테 알리는 거죠. 아내가 뭐 화장실에서 넘어졌는지 지금 뭐 욕조에 고개가 꺾인 채 사망해 있다. 그런 식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찌 됐건 게임 중독 수준의 게임이죠. 예. 시험 망치고 와 가지고 새벽 4 시까지 뭐 게임, 그것도 뭐 청소년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면 이해하죠. 예. 근데 지금 만삭의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범죄자죠. 예. 즉 게임 중독의 수준도 강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련에 있었던 범죄의 수준도 강하고, 예. 기본적으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완전 범죄까지 꿈꾸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인식도 없이. 예. 이거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 중독이 됐을 때 사람은 게임은 얼마든지 이제 새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끄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리빌딩이 가능하죠. 리셋이 가능하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뭐 물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마치 뭐가 뜨끔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막 달려들어 가지고는 이광민 저 정신과 의사가 뭐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치 준범죄자 취급한다. 그러면은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 죽이고 그럼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제가 주장한 게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 문해력에 대한 문제가 이 정도가 되면 문해력의 문제예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게임을 자꾸 하면 게임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만삭의 아내를 죽인 악독한 이 사람도 어찌 됐건 의사니까. 예. 머리는 비상할지도 모르죠. 예. 근데 그 비상한 머리를 완전 범죄를 꿈꾼 케이스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내를 살해하는 과정 안에, 배경 안에, 동기 안에 자기가 게임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내의 잔소리가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걸 일반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예를 들어서 이 GTA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 게임인데
뭐 갱스터 게임이에요. 예. 아 갱스터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은 뭐 그 안에서 자꾸 사람들 죽이고 뭐 경찰들이라고 싸우고 뭐 이러다 보면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일정 유튜버들이 저의 좌표를 딱 찍고는 "공격!" 이렇게 달려간 거죠. 예 유명한 유튜버도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자기랑 같이 유튜브 합방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예. 대꾸도 안 했어요. 아 물론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도 악성 댓글도 관심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뭐 그걸로 뭐 콘텐츠를 만드시고 뭐 합방하시고 하면은 원장님 뭐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지까진 않더라고요. 굳이 나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또 잡혀 찍히는 거 아니야? 비욘디가 잡혀 찍히면 어떡하죠? 설마 그러겠어? 근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거 지금 혹시 제가 이야기한 거 중에서 논리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약간의 그 장난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이 전에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KBS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아마 2만 인가? 1만 명인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KBS에서 정식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게임 무슨 협회? 예, 예. 무슨 협회에서 뭐 게임이란 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게임이라는 건강한 오락이죠. 건강한 우리 삶에서의 즐거움의 하나의 도구를 뭐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는 나쁜 도구로 어찌 됐건 뭐 그렇게 해서 이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의 명예를 실추한 이 방송과 이광민 원장에 대해 가지고 막 청원에 대한 동의가 그때 5만 인가 7만이 넘었을걸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그때 막 책이 갓 나올 때라 첫 번째 책. 예. 첫 번째 책 뭐죠? 예 항상 이거 이름도 헷갈려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예 그거 막 갓 나와서 제 그때 맑은 눈의 광민 유튜버에서 이제 그거 책 홍보하는 영상 올라가는데 거기 밑에 댓글이 막 미친 듯이 달려 있는 거예요. 게이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다 게임과 관련된 게임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나쁜 원장 돌팔이 공부도 안 한 어쩌고저쩌고 예. 막 쫙 다 달리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도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원장님도 범죄자가 되겠네요. 어쩌고저쩌고.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달리고 저희 병원 평가 하는 거에서 이제 네이버는 방문을 안 하면 영수증이 없으면 이제 평가를 못 하니까 카카오랑 구글이나 이런 데는 이제 영수증이 없어도 리뷰를 달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쫙 다 다는 거죠. 별점도 막 새로 해 놓고. 이제 찍히니까 그냥 막 와 가지고는 융단 폭격을 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이제 화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KBS에서 이제 이 국민청원 7만 인가 5만이 넘었으니까 정식 답변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한테 문구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한다. 이게 원장님 괜찮으시냐." 예. 근데 그 문구에 이거는 KBS에서 만들어진 문구예요. 예. 맨 마지막에 예. 그 방송에서 게임 관련된 언급을 하셨던 이광민 원장님도 본인의 뭐였더라?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때론 밤을 새며 게임을 하는 게임 애호가로서 어떻게 게임 애호가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겠습니까?"라는 문구를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였다. 자주 밤을 새고 게임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근데 피디님 제가 이거 자주 밤을 새서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끔 밤을 새서 게임을 하는 거니까 가끔으로 좀 바꿔 주시죠라고 하고 올렸죠.
그랬더니만 이제 이게 약간 이 뭐랄까 돌려까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막 올라와 가지고 국민청원 한 번 더 달렸어요, 그것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마 비욘디에서 제가 게임 좋아하는 이야기 막 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게임들. 물론 제가 무슨 게임에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아 맞아. 나무 위키에도 있어요, 저. 그래서 스모킹 건 나무 위키 들어가 보시면 그 스모킹 건의 논란 파트에 저 관련된 내용이 이만큼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 비욘디에서 한 유튜브 방송도 보셨나 보죠. 그래서 뭐 이강민 원장이 그다음에 해명을 한다고 본인이 뭐 게임의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리려고 뭐 방송을 했는데 뭐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적어 놨더라고요. 아니 전 정신과 의사지 게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게임을 제가 그냥 즐거울 정도만 하면 되지 제가 굳이 전문성까지 가져가면서 게임을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다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소개한 거예요. 저도 게임을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여전히 그 댓글이 달리는 거죠. 여전히 그 댓글이 달려요. 심지어 잊을만 하면 달려요. 다른 댓글은 다 제가 막 이렇게 예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런 댓글은 여전히 꽂혀요, 뭔가. '야 이 사람들 아직도 이거 가지고 나한테 댓글을 다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프레임이 약간 씌워져 있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는 이제 '아이 그냥 무시해야지 뭐 이거는.' 예. 한동안은 약간 밈까지는 아니지만 장난처럼 뭐 뭐 뭐 뭐 하여튼 항상 뭐 고정적으로 뭐 달리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이광 선생님 뭐 이런 게임도 좋아하시면은 이런 문제도 있으시겠네요." 약간. 예.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약간 되게 과장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술 얘기를 좋아하면은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 술 중독자 때문에 뭐 가정이 파탄 날 수 있겠죠." 뭐 약간 이런 제가 그냥 게임 중독을 하고 있는 거에서 막 뭔가를 안 좋은 거를 연결시키듯이 그런 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저한테도 가끔 와서 꽂히는 거죠. 꽂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대 대 한 번 날 잡아 가지고 대응을 막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풀릴 수 있을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소문, 비난, 하나의 프레임?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견뎌낼 수 있는 프레임이기는 하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프레임이 더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시기 질투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무지도 섞여 있을 수 있죠. 무지도 섞여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혹은 이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 게임 관련된 논란에서 타겟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배경은 이런 것들이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게임 관련된 부분을 법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통제한 적이 있었죠. 몇 시 이후에는 못 하도록. 예. 예. 그때 이제 뭐 게임 산업 쪽이나 이런 데서 꽤 뭐 타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청소년분들 중에서 이제 막 국가에서 이제 이걸 규제하니까 거기에 이제 분노가 쌓여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게이밍 디스오더 그리고 인터넷 게임 디스오더라는 형식으로 지금 미국의 정신과 진단 체계 DSM이죠. 그리고 ICD라고 국제 WHO에서 정하는 전반적인 의학적인 진단 기준 체계 진단 체계 안에 이제 게임과 관련된 진단명이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미국과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진단명 체계 진단명 체계 안에 게임 중독과 관련된 중독적인 게임 몰입 혹은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이 정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진단 체계를 개편을 하는데
보통 WHO에서 세계 보건기구에서 만든 ICD-11이죠. 11의 11일 거예요. 11의 진단 체계를 보통 한 1 년에서 2년 있다가 우리나라 그 진단 체계로 뭐랄까요? 그 통합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찌 됐건 WHO 세계 보건기구가 어쨌든 유엔 산하기 때문에 WHO 쪽에 있는 진단 체계를 쫓아가게끔 되어 있고 이때까지 항상 쫓아갔어요. 한 번도 뭐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거기 WHO에서 만든 ICD의 진단 체계에서 뭘 빼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뭐 진단 체계를 가져온다? 그런 적 없었어요. 다 가져와요. 왜냐면 국제적으로 인증한 거고 국제적으로 연구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 게임과 관련된 진단 체계를 배제해 달라는 요구를 게임 산업 쪽에서 게임 나름대로 그쪽 그 단체들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께서 막 "게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임으로 인해서는 정신적인 질환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막 근거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중앙대학교 한덕헌 교수님 방송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도 막 갖다 붙이고 이러는데 한덕헌 교수님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예.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저도 몰랐죠. 이제 그냥 범죄자 얘기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팍 그쪽에서 이제 오해한 거죠. 정신과 의사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의사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막 의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물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야 제가 하지만 예. 제가 굳이 게임 중독과 관련된 걸 정신과 진단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의 또 다른 어떤 그 시장 개척과 관련된 이렇게 거창한 거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ADHD도 진짜 필요한 질환이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여튼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예. 여러분들 혹시 좀 얘기해 주신 거 좀 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저의 넋두리를 계속했어요.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비욘디 잡혀 찍히면 어떡하죠? 비욘디 만약에 잡혀 찍혀 가지고는 게임 관련된 분들이 와 가지고 막 댓글 테러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좀 방어 좀 해 주세요. 아. 네. 볼까요? 예. 음악수첩의 한 페이지님께서는 "시기 질투가 생각나는 주제네요." 예. 비난과 소문, 시기 질투가 당연히 반영돼 있죠. 예. 멀시풀님께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주제가 너무 와닿네요." 아마 이분께서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혹은 그 중이시거나요. WTI7님께서는 "유명인이시니 반응이나 소문에 시달리시듯요." 하는데 이건 유명인이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는 작은 사회도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막 이러쿵저러쿵 뒷말들이 나오고 호박씨 까고 그게 오해를 만들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엄청나게 상처 주거나 매장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유인님께서는 "원장님이 너무 잘 나가셔서 질투하나 봅니다.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건 응원의 말씀이신 거죠. 물론 제가 잘 나가고 제가 잘나서 누가 이렇다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저도 저 스스로 돌아봅니다. 예. 내가 혹시라도 좀 이렇게 의학적인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좀 과하게 한 부분들이 있을까? 네. 내가 혹시라도 방송에서 소위 말해서 그 어그로를 끌려고 더 자극적으로 얘기한 게 있을까? 돌아보는 거죠. 근데 돌아봐도 그때 그 방송 내용은 제가 지금 다시 봐도 예. 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즉 제가 어떤 2 차적인 목적이나 혹은 방송에서 더 자극적으로 뭔가를 양념을 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 내가 A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쪽에서는 완전 엉뚱한 걸로 받아들였구나. A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가라고 받아들인다거나 완전히 엉뚱하게 받아들여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혼 숙녀 캠프에서 어떤 제가 한 이야기가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제가 반성을
할 여지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혼승역 캠프는 약간 그 예능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방송 자체도 예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아무래도 이제 제작진들도 저한테 약간 양념을 섞어 주기를 원하고, 예, 저도 이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제가 쪼끔은 더 환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고, 예, 좀 더 세게 혼을 낼 때도 있고, 예, 혹은 제가 감정적으로 되게 안타까움을 더 호소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교양에선 그러면 안 되죠. 교양에서는 안 그래요. 예. 음악수첩의 한 페이지 님께서는 "능력이 많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에 지지가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쵸. 주변에,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하면 그 사람이 항상 어 한편으로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감정이 막상 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게 너무 나를 아프게 하니까 상대방을 짓누르고 싶어 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할 때가 있죠. 특히나 이제 악성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악성 댓글은 특히나 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 유명인이 단시간 안에 떴을 때 그거를 어떤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슈를 끝까지 물고 들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흠집 같은 것들도 이제 대중이 달려들어 가지고는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 어느 순간 사실이 아닌 어떤, 예, 그 구설수가 이미 대중한테는 사실화돼서 전달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설령 이게 사실인 흠집이라 하더라도 사실인 잘못과 사실인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실, 예, 그리고 때로는 그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음 망가진 다음에 다시금 그걸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몇몇 떠오르시는 연예인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정치인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는 약간 좀 더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연예인들이라면 기업이 망한 다음에도 그 기업인이 새로운, 물론 충분히 본인의 뭐 사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이나, 예, 거기에 대한 수습은 해야겠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 분명히 이건 비난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 정도 떨어져야 하죠. 떨어질 수밖엔 없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도 한 배우분께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어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한 번 떨어져 버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사회가 돼 버린다면, 그렇다면 한 번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사회적으로 옳지 않아요. 혹은 한 번 올라간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독식하는 체제를 가져갈지도 모르죠. 혹은 한 번 올라간 사람들이 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왔을 때 내가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예, 비용 가치를 받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드라마 제작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화 드라마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지금 배우분들의 개런티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전 세계 탑급이에요 거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작이 안 돼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을 수 있죠. 오래 갈 수 있는 배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얘기가 새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그냥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K-드라마, K 콘텐츠가 뭐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 이게 이런 식의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할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가 수정이 필요한 영역들인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로 넘어가 버렸네요. 어 그리고 WTI 세븐 님께서는 "논란이 많은 멘탈 최강인 어느 정치인이 악플에 대한 최선의 대처는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더군요. 예. 안 보는 게 맞죠. 안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떡해요. 혹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 있잖아." 하면서. 특히 이제 저한테 가끔씩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 상에 까계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막 누군가를 비난하는 계정들이 있거든요. 특히 인플루언서들의 뭐 과거의 행적이나 과거 사진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뭐 제보받아 가지고는 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고하면은 새로운 계정이 또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악성 비난 콘텐츠들을 양성하는 것들인데 제가 절대로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반응을 하지 않으셔야지 걔네들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 수그러들 거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막 그런 걸 너 야 너 이런 것 때문에 어떡해." 막 하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괴로운데 그거를 왜 굳이 더 알려주냐고요. 안 보게끔 해 주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몬순이 님께서는 네 뭐 하여튼 "도라이들이 많다." 약간 이런 유이 님께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예 대학에 한국에서 최종 학력 국조린 저도 이해했습니다. 근데 뭐 윤희 님께서야 이제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의 박사급이시죠. 예. 그리고 공감이나 뭐 이런 능력도 탁월하시고요. 예. WTI 세븐 님께서는 홍 박사님도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한 원장님은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으로 트집 잡혀서 공격에 시달려서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은 있기 마련이고 다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제가 방송에서 한 내용이 이제 일파만파 대중한테 그러니까 대중도 일부 대중이죠. 일부 대중의 오해를 사서 생긴 문제들인데 음 더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든 대학 시절이든 혹은 레지던트 시절이든 제가 한 어떤 말, 행동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와전되면서 그게 이상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게 이상한 소문을 만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 원치 않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없이 성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한 상황은 그 누구에게나 예 시기가 언제인진 모르지만 그리고 그 크기가 크든 작을지 알 수 없지만 랜덤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죠. 우리한테 크고 작은 병이 랜덤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비난, 스트레스, 갈등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것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비판과 비난의 상황들. 그런 거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디폴트인 것 같아요. 네. 방송 활동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인지도를 쌓아갈 때 들로부터 뭐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 역시도 예 그냥 디폴트인 것처럼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 그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 소문과 비난 등등이 발생하는 것 역시 그냥 디폴트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남들 다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하필이면 지금 생겨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센 척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그 성격이 생기는 과정 중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소문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거죠. 물론 그거에 대한 예 크고 작고의 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건 내가 뛰어나서 성공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 험난한 과정들을 잘 생존하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즉 여러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들을 견디고 버티고 생존해 내면 네 우리는 어느덧 사회적으로는 성장해 있고 예 성취가 쌓이고 그게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 이야기 좀 더 그래도 저한테 주신 조언이잖아요. 감사하게 받아야죠 제가. 멀시풀 님께서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꼬투리 잡기 일색이죠. 전달 취지가 파악이 안 된 채 너무 이해가 갑니다."라고 하셨는데 맞죠. 이 단편적인 단어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여 가지고는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누군가의 이야기는 전체가 빠지고 요것만 딱 담겨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여기에만 사람들은 집중을 해 버리고 실제는 보지 못한 채 이것만 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그냥 번외편인데 제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유정 사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폐 성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저 혼자 왜냐하면 자폐와 관련된 부분은 소아정신과 영역이라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PD님한테 소아정신과를 정식으로 하신 분한테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이제 "더블 체크를 좀 해 보자." 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시고 전공을 2 차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이사도 하셨던 분이 감수를 하셔 가지고는 거기는 쪼끔은 더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범죄의 원인이 자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해하지 못하는 행적의 영역이 "이건 자폐 성향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저만 사진이 나가서 저만 타겟이 돼 버렸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거는 보지 못한 채 이제 요것만 딱 떼 가지고 이렇게 가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거기도 뭐 더 재미난 스토리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머시풀 님께서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에 연결된 내용이라 흥분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분들이 또 많이 보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또 유튜브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뭐 이렇게 콘텐츠 찾아보기도 하고 뭐 게임 정보도 얻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꽂혀 가지고 흥분해 버리면은 그거 봤던 분들이 다 같이 쫓아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선동이잖아요. 선동이. 그게 정치적일 수도 있고 이런 그 누군가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고요. WTI 님께서는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국의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쓴 책인데 인생의 한정된 자산인 시간과 에너지를 바보들과 싸우는 데 허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한정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불필요한 영역에 쓰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외국 번역책은 되게 얇아요. 책이 되게 작은 얇은 예. 읽는데 한 1 시간밖에 안 걸리는 1-2 시간? 1-2 시간이면 읽는 책인데 개소리에 대하여인가? 개소리에 관하여였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대하여든 관하여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그 사람의 쓸데없는 이야기와 그 이상한 소문과 이상한 비난과 이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리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가 개소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예. 예 제 영어 제목이 What a Bullshit이었나? 약간 이런 제목이었어요. 예. 되게 괜찮은 책이었는데 그 누군가에게 막 이상한 비난들을 받고 있을 때 좀 읽어 볼 만한 책 중에 하나죠. 몬수님께서는 "덜 익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네.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유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셨네. 밑에 한참 더 있었군요. 예. 음. 또 볼까요? 몬수님께서는 "냅둬요 선생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상대를 하지 마세요." DSM은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그런 룰이 없나요? 하셨는데 이거는 약간 딱 정해진 연도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예전부터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씩 어떤 진단에 대한 어떤 영역들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DSM-5인데 이 항상 5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약간의 그 버전업 개념으로 TR이라는 걸 붙여서 버전업 개념을 만들고 그다음에 DSM-6로 넘어가요. 제가 전공의한 시절 그러니까 2008 년도 때는 DSM-4 TR이었거든요. DSM-4의 개선 버전. 예 그리고 DSM-5가 나온 게 제가 펠로우 할 시절쯤이니까 한 8년 정도 전일 거예요. 예. 8년 정도 전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TR 버전으로 넘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5 년에서 10년 주기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건 다만 제가 완전 이쪽 뭐 진단 체계를 개정하는 쪽에 전문은 아니어서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주아80 님께서는 "게임 때문에 정신질환이 안 생긴다고는 해도 게임 때문에 정신질환 악화 경향성이 보일 수는 있을 듯하네요." 그쵸. 이게 내가 힘들 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을 활용해 버리면 이 현실 도피가 더 강화되어 버리니까요. 어 머시풀 님께서는 "정신과 의사 쌤이시니 사회적인 현상을 의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직업 윤리의 올바른 일이라 여겨집니다. 방송에 나오신다면 사회적 현상을 올바로 이끌어갈 의무도 있으시니까요. 사회적으로 듣기 힘든 이야기도 네 필요하면 던질 수 있는 게 또 전문가의 역할이고 또 제가 지향하는 바가 또 제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이시영 교수님이시고 그렇게 보면은 이 사회를 보는 안목을 저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저에게 있을 때도 비판들이 있을 때도 그거를 또 잘 수용하고 예 또 거기서 제가 개선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55 분에 마무리를 좀 할 거고요. 오늘 11 시에 또 저 이어 가지고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피디님 혹시 방송 주제 알려주시면 제가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비난의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Not today라는 개념입니다. Not today.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의 상황 어떤 그 소문의 상황 그리고 억울한 상황 혹은 내가 너무 잘못을 해서 내가 엄청난 죄책감에 본인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머리 안에 not today라는 개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감정들은 자꾸 우리한테 충동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내가 화를 내게끔 만들거나 내가 막 그거를 일일이 막 대응하면서 감정적으로 쏟아내게끔 만들거나 혹은 안 좋은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혹은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방향으로 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 충동이 우리도 모르게 올라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노죠. 분노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파괴해요. 이거는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안 돼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은 안 됩니다. 그거를 일단은 지금은 삼켜야 돼요. 지금은 쏟아낼 타이밍이 아니고 삼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그게 not today거든요.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그리고 감정이란 게 좀 누그러들고 충동이 좀 누그러들었을 때 그때 합리적인 판단, 이성의 힘으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거는 분노가 아니라 오기예요. '아 두고 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이 힘든 시기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낸 다음에 내가 다른 식으로 내 자리를 다시금 세워갈 거야.' 이거는 오기는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혹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겨운 상황이고 비난과 소문과 질투와 시기와 혹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자초한 어떤 안 좋은 그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not today라는 생각. 즉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내가 어떤 판단이나 행동이나 나의 감정을 억울함에 표출하는 건 '지금은 아니야.'라는 마음은 가지면서 오기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시 부터는 치아를 살리는 잇몸 교정이라는 저희 어머니가 치아 교정 전공이신 잠깐만. 큰일 났다. 너무 개인정보다. 하여튼 하여튼 네. 치아를 살리는 잇몸 교정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이어질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이 가지런한 치아 요즘 기술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어진 방송도 관심 가지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 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